안녕하세요. 투자를 하신다면 기업 실적 보고서,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내 돈을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말 그대로 그 회사랑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내가 주주, 그러니까 부분적인 소유주가 된 셈이죠.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 배에 지금 순항하고 있는 거 맞아? 혹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분기마다 내놓는 성적표를 열어보는 거예요. 이 성적표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우리 배의 항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적표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내 투자 수익률이랑 직결되는 건지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하죠. 바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마음, 즉 투자 심리를 좌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회사 하나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날씨를 알려주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투자 심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라는 게 그냥 지난 분기에 이만큼 벌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와, 이 회사 미래가 밝구나. 아니면 좀 불안한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풍자 만들거든요. 특히 막 성장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적보다 이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산업의 풍향계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딱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메모리를 사다가 쓰는 스마트폰 회사, PC 회사, 데이터 센터까지 산업 전반이 다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전체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적표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딱 받아들였을 때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뭘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적표의 숫자가 정말 많아도 딱 이것들만 먼저 보세요. 바로 헤드라인 지표들인데요. 매출은 회사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야말로 덩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주당 순이익, 즉 EPS는 그래서 결국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얼마의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이 회사가 장사는 잘하고 있는지, 돈은 제대로 남기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숫자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와 비교하는 겁니다.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이 회사는 이 정도는 벌었을 거야 라고 내놓은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 예상치랑 비교를 해야 진짜 성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환호하는 거고요. 반대로 예상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럼 어닝 쇼크가 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심판의 순간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 성적을 봤죠? 근데요, 투자자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숫자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성적표 맨 아래에 적힌 선생님의 코멘트, 즉 회사가 직접 발표하는 미래 계획, 가이던스입니다. 이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가 그냥 대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분기에는 매출 이만큼, 이익 이만큼 낼 자신 있습니다. 하고 목표치를 공개하는 거죠. 당연히 이 목표치가 높고 자신감에 차일수록 시장은 와, 이 회사 정말 잘 나가겠는데?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성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 즉 선생님 코멘트가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폭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바로 오라클의 사례입니다. 보세요. 2분기 실적, 즉 과거 성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원래대로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미래 가이던스를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발표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과거 성적의 부진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7%나 폭등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의 실망감을 압도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성적표랑 선생님 코멘트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학부모 교사 간담회 시간입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경영진에게 직접 들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컨퍼런스 콜입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면요, CEO나 CFO 같은 최고 경영진들이 전화를 통해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나요? 앞으로의 전략은 뭔가요? 같은 날카로운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하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숫자 뒤에 숨은 왜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산업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 그들의 비전과 전략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건 보고서만 읽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죠. 이걸 챙겨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과의 정보 격차를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네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회사마다 중요 과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회사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차를 몇 대나 팔았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반면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나가 성적의 핵심일 거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나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만의 실적 분석 프레임워크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준비하기. 내가 가진 종목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꼭 표시해 두고 관련 뉴스를 미리 읽어보면서 예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하기. 발표 당일에 딱 나온 숫자를 예상치와 비교하고 미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날카롭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맥락 파악하기. 컨퍼런스 콜까지 챙겨 들으면서 큰 그림을 완성하고 내 투자 전략을 다듬는 겁니다. 이 세 단계만 매 분기마다 반복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시장을 꿰뚫어보는 능동적인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성적표에 찍힌 A, B, C만 확인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성적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회사의 땀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읽어내는 진짜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